안녕하세요, 레이킷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스트론 이 토이 드론의 목표 지점에 착륙하는 랜딩법과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360도 선의 비행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 토이 드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드론, 그러니까 드론 중에 꽤 유명한 게 DJI 제품이죠. 저도 DJI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DJI 제품 같은 경우는 센서 드론인데, 실제로 센서 드론은 훨씬 컨트롤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토이 드론보다. 이런 토이 드론들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무센서 드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운용을 해보면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야외에서 야외에서 비행을 해보면 바람이 많이 불면 실제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날아가 버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컨트롤하기는 이쪽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토이 드론의 가장 기본적인 스트론이 가진 가장 기본 비행, 그러니까 컨트롤 중에 목표 지점에 착륙하기랑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360도 선에 비행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스트론 리모컨 사용법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스트론 리모컨을 보면 이 중앙에 있는 이 버튼이 전원 버튼입니다.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 붉은 LED가 깜빡깜빡 하는데, 드론의 전원을 켜주면 바로 바인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틱은 지금 제가 하나 빠졌는데 이게 어디서 빠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밖에서 비행을 하다가 하나 빠졌는데, 보통 드론 리모트 컨트롤은 기능이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당기면 기체가 이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스트론 리모트 컨트롤러에 보면 이게 랜딩 버튼입니다. 이걸 누르면 기체가 이륙하고 한 번 더 누르면 기체가 그 자리에서 랜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H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은 속도를 1, 2, 3단계로 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하, 좌우 뭐 이렇게 이 스틱은 일반 드론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미세 조정입니다. 똑같이 상하, 좌우 미세 조정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이 버튼의 경우는 초기화입니다. 이 버튼은 언제 쓰느냐? 드론이 충돌을 하거나 추락을 했을 때, 그 다음 다시 띄우려고 할 때 연결이 잘 안 되거나 조작이 제대로 안 된다 싶을 때 이 버튼을 눌러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360도로 회전을 하는 버튼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이걸 누르고 난 다음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리면 드론이 360도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단 드론은 2m 이상 띄워져 있는 상태여야 이 기능이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자, 이제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먼저 드론을 띄우기 전에 꼭 아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푸른색, 그러니까 녹색 LED는 전면을 뜻합니다. 전방을. 그리고 붉은색 LED는 후방을 뜻하는데, 360도 선의 비행 시 녹색 LED가 항상 나를 보도록 해서 드론을 조작하면 훨씬 쉽습니다. 자, 지금 먼저 할 것은 드론을 목표 지점에 착륙시키는 건데, 제가 박스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작은 자리를 지금 깔아뒀습니다. 저 위에 지금 거리는 대략 3.5m 정도인데, 저 푸른색 자리 위에 드론을 착륙시킬 겁니다. 사실 이게 무척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해보면 어려운 게, 드론이 랜딩을 할 때 하강 기류가 밑에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는 덜한데 야외에서는 지금 바람이 좀 불어서 지금 목표한 지점에 착륙을 못 시키고 몇 번 헤맸습니다. 이게 오히려 센서 드론의 경우는 훨씬 쉽습니다. 자, 앉을 듯 하면서도 엉뚱한 곳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트론의 경우는 호버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작하거나 실제로 기체를 조정하기에는 좀 더 편합니다. 만약 호버링 기능이 없으면 고도를 계속 유지해주기 위해서 손으로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초보자도 쉽게 고도를 계속 유지해주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드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60도 선의 비행입니다. 저를 중심으로 해서 드론을 한 바퀴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반시계 방향으로도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야외라서 지금 바람이 안 부는 곳에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바람 영향 때문에 조금 혼자서 멀리 갔다가 또 돌아오는 중입니다. 360도 선의 비행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드론의 녹색 LED가 항상 나를 보도록 해서 드론을 좌우로 조정하면서 회전을 시키면 됩니다. 실내에서 하는 게 훨씬 쉬운데 밖에서 하면 이게 토이 드론 같은 경우는 바람이 좀 세게 불면 조작이 제대로 안 됩니다. 바람에 따라 그냥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휙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바람이 조금 적게 부는 편이라서 이렇게 야외에서 한번 360도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360도 순회 비행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트론 원하는 목표 지점에 착륙시키기 그리고 360도 순회 비행 리모트 컨트롤러 사용법까지 알려드렸는데, 제가 이 스트론을 사용해 보면서 느낀 건 일반 토이 드론과 다른 점이 확실히 배터리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배터리 시간이 최대 22분이지만 제가 최대한 많이 사용해 본 게 지금 한 16분 이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배터리 두 개면 거의 한 30분 정도는 충분히 밖에서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게 토이 드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거리 비행이나 촬영용 기체는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드론을 운용하는 이유가 우리 초보자들 비행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어떻게 기체가 회전하고 움직이는지 그걸 익히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충분히 우리 안구용 드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컨트롤 하기도 쉽고 애들로 가지고 놀기는 쉬운 것 같습니다. 단지 주의하실 부분은 항상 드론은 이 프로펠러가 굉장히 빠르게 도는데, 아무리 완구용 드론이지만 이게 사람한테 맞으면 살이 찢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프로펠러 이 가드를 사용하시고, 이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은 배터리 타임, 그리고 쉽게 누구나 컨트롤 할 수 있는 리모트 컨트롤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보통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 본 토이 드론 중에 가장 지금 긴 비행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가격도 35,500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만약 처음에 입문용으로 한번 내가 드론을 띄워보고 싶다면 연습용으로 잠깐 사용을 해봐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